잠깐 오늘이 며칠이지? 23일이죠. 이런 건 이제 우리 세미 씨가 잘 편집을 하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걸어 다닐만 한데, 이런 날 지난 20일인가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년 4월 달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이게 정권교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무도하고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정권의 심장에 심판의 비수를 꽂아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결자 해지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2011년 16 보궐선거, 꼭 16 사태 비슷한데 16 보궐선거 당시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 안철수 대표가 그때 당시에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안 대표가 과감하게 박원순 서울시장, 그때는 후보도 아니었죠, 그분한테 후보직을 양보를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안 대표는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보이는 게, 어쨌건 안 대표가 그 당시에 물러나면서 양보를 하면서 그 후에 민주당이 대권에서 이길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의 이런 이야기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죠, 안철수의 정치 역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합니다. 뭐 안쓰럽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야, 저렇게 이 시류를 타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이때 당시에 2011년, 8년, 9년, 10년, 11년 이 당시에 안철수는 진짜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청년 사업가, 의사로서 안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터넷 방어벽을 구축하고, 이것이 성공을 하면서 떠오르는 사업가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죠. 이런 것들이 정치에 뛰어드는 밑바탕이 되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15%, 20%, 25% 이건 기본으로 지지율이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후보직을 양보를 하고, 그건 묘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내리막을 타게 됩니다. 그 후에도 3번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모두 3등 했어요. 2018년 지방선거 당신이 양보했던 그 자리에 내가 당선되겠노라고 뛰어들었는데 그때도 역시 3등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안철수라는 이름이 점점점 잊혀지기 시작하죠. 한때는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비약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30석 이상을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안철수 후보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어쨌건 그 전성기를 지나고 나서는 지금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장은 꿈도 꾸지 않는다, 나는 오직 대권에 나가서 대권 승리를 해서, 대선에 승리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야 말겠다, 올 4월 달까지 5월, 6월, 7월 달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바꾼 겁니다. 자, 이 대목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바꿨을까? 우선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대권에 출마를 한다고 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적다. 이건 뼈아픈 지적이긴 하지만 참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안철수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이 3%에서 5%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10%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이러고 있을 때 안철수는 그 밑에 기타 군소 후보들 쪽에 끼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죠. 한때는 15%, 20%, 25%까지 올라갔었던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2022년
대선에 이대로 출마해봐야 가능성이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본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승리하고 한 번 더 하면 2027년 대선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서울시장을 잘해서 여기서 쌓은 구력, 내공, 인기, 지역적인 기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대선에 도전하자.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봤을 겁니다. 이 계산은 뭐 과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우선 당장 본인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야권 단일 후보가 되려면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흔쾌히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출마 선언했어? 응, 해봐. 그래 열심히 해. 우리하고 뭐 같이 갈지 못 갈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봐. 그리고 야권 단일 후보 누구 맘대로 하고 싶으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경선해. 이게 이제 국민의힘 반응입니다. 또 국민의힘에도 후보들이 많습니다. 당장 뭐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 전에 서울시장 출마를 설득했다고 하는 김근식, 이혜훈 한 대여섯 명의 후보들이 지금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당 소속도 아닌 국민의 당 소속 안철수 대표에게 그래 당신이라면 서울시장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러고 밀어줄까요? 저 그 가능성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돼서 민주당은 뭐 당연히 나오겠죠. 벌써 박영선 중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당선 가능성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내세웠을 때 박영선이하고 삐까삐까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건 민주당 나올 겁니다. 국민의힘도 이렇게 되면 자기 후보 낼 수밖에 없겠죠. 단일화가 안 된다고 치면. 자, 그러면 또 정의당도 안 나오겠습니까? 정의당 나옵니다. 당장 22일 날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아직 안 했지만 출마하겠다는 의사는 확실하게 밝혔어요. 근데 이 양반은 뭐냐? 민주당 후보는 아니죠.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입당 안 하고 자기는 제3지대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3지대에 벌써 안철수가 있죠. 금태섭이가 있습니다. 우선 당장 둘이부터 연합을 하든지 뭐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경쟁을 하든지 해서 단일 후보가 돼야 됩니다. 5명이 나오면요 안철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우선 국민의힘하고 안철수하고 보수표가 분산될 거예요. 정의당은 진보적인 색채가 있으니까 민주당 표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정의당은 사실 상수는 못 됩니다. 변수입니다. 왜? 항상 지지율이 3%에서 8%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 이건 뭐 정의당의 고정표이긴 한데 이 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으로는 안 갔어요. 그렇다고 이 표가 다 몽땅 민주당 쪽으로 가느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사표가 되거나 아니면 투표를 해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권하거나 뭐 이런 표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에 보수,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금태섭 입장에서 보면 금태섭이는 과연 그런 표를 누구 표를 가져갈까요? 민주당 출신이니까 민주당 표를 많이 가져갈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민주당 표라기보다는 오히려 온건 보수 쪽 표를 많이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 사람 성향 자체가 개혁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진보적인 성향은 아니에요. 합리적인 보수라고 할까요? 뭐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중도에서 보수 쪽에 있는 쪽을 표를 많이 흡수를 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 안철수 대표한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5자 대결이면 무조건 필패입니다. 관건은 금태섭, 안철수, 국민의힘
이게 합쳐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단일화 조건이 뭡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야 좋아 단일화 할 테니까 너네 입당해. 입당해서 우리가 링 만들어줄 테니까 링 안에서 싸워봐. 니네끼리 열심히 싸워서 거기서 이기면 단일화 인정해줄게. 안철수 뭡니까? 그럴 수는 없다.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는 없다. 금태섭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국민의힘 입당 안 해. 나는 제3지대야. 만약에 단일화가 됐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저는 뭐 정의당은 지금 당대표 성향이나 새로운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정의당의 입장상 반드시 출마를 할 거라고 봅니다. 셋이 붙는다고 하면 이건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되겠죠. 그러기 전에는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힘든 길을 용감하게 가겠다고 나서긴 했는데 맨발로 자갈밭 걸어봐야 발만 아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안철수가 자 이런 갓난 신고를 겪어내고 이겼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계산했던 주변에서 계산했던 어쨌건 다음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때는 이제 좀 자갈밭이 최소한 흙길 정도는 되겠죠. 뭐 아스팔트를 아직 깔아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흙길까지 될 겁니다. 안심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된다면 2027년에 안철수 대통령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어쨌거나 가정이죠. 과연 그렇게 갈 수 있느냐?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안철수가 2011년이라는 그 좋은 때 결국 정치라는 것도 천시, 인시, 지시 뭐 세 가지 시가 합쳐져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주변에서들 이야기하는 거는 안철수는 2011년이 그때였대. 자, 지지율 높았지, 인기 좋았지, 무엇을 이야기하든 안철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호감도 굉장히 높았죠. 또 타이밍도 좋았죠. 근데 그걸 다 놓친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지금 가겠다고 나섰는데 과연 될까? 저는 가능성 높지 않다. 뭐 솔직하게 좀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정치라는 건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누구도 모르죠. 국민의힘에서 과감하게 자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서 야권이 서울시장에서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후보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 많지 않죠. 왜? 그렇게 되면 그 순간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제1야당이 제1야당이기를 포기하면 다음 선거가 어렵습니다. 포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자, 안철수가 어떤 길을 걸어가서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쟁취를 해서 한다면 당선이 될 수 있을지, 어렵지만 힘든 길을 선택한 안철수 행보를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